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일반항 판정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급수 이론을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 일반항 판정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명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명제는 명제 1이라고 한번 써볼게. 급수가 있는데, 요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는 급수다 라고 했을 때, 수렴을 한다면 그 수렴하는 급수의 일반항만 떼서 리미트를 취했을 때 그 수렴하는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명제는 역명제가 성립하지를 않는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무한급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그 수렴하는 급수의 일반항 an만 따로 떼서 리미트를 취했을 때 극한값이 0이 된다라는 거야. 요걸 이용한 다양한 극한 계산, 또 일반항에 수렴하는 값을 구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좀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3이라는 급수가 얘가 3일 때 리미트 an의 값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급수가 지금 3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는구나. 3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는구나. 그 얘기는 지금 주어진 급수가 뭐 한다는 얘기죠?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수렴을 하면 내가 일반항, 여기서 일반항은 누구지? 일반항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일반항만 따로 떼서 이렇게 따로 떼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리미트 an의 값은 3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과정의 하나로 이 이론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를 볼 건데, 두 번째 명제는 첫 번째 명제 1의 대우 명제야. 우리가 저학년 때 배웠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무슨 명제? 대우 명제도 참이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지금 요 명제 1에 대우 명제에 해당하는 건데, 대우 명제입니다. 대우 명제에 해당하는 명제 2를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요 급수는 수렴에 부정을 했으니까 수렴을 부정하면 뭐가 되겠죠? 발산한다. 그죠? 발산한다.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 명제가 참이란 얘기예요. 요 명제 참인데, 당연히 명제 1처럼 역명제는 거짓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세요. 판정하세요. 요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요 일반항 부분만 따로 떼어 볼게. 따로 떼서 일반항이죠. 따로 떼서 내가 리미트를 갖다 취해 봤더니,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로 얘는 극한값이 지금 1이 나오죠. 1은 0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극한값이 0이 아니란 얘기야. 0이 아니면 지금 뭐가 만족됐지?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만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0이 아니면 자, 주어진 요 급수의 값은 수렴한다, 발산한다? 자, 발산을 하게 된다. 자, 요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명제는 첫 번째 명제의 자, 대우에 해당하는 명제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문제풀이에서.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두 명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봤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명제는 첫 번째 명제는 자, 주로 극한값을 계산하는 용도로 자, 극한값을 계산하는 용도 또는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반면에 두 번째 명제는 자, 수렴 발산의 판정. 자, 수렴 발산의 판정을 요구하는 합답형, 정오 판별형,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자, 옳은 곳 고르시오. 자, 요런 문제의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형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자,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등비급수 문제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도형에 관련된 문제, 즉 도형과 등비급수 자, 이 통합형 문제는 아주 수능 및 여러 가지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두고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익혀둘 필요도 있고. 자, 근데 보통 좀 일반적으로 자, 길이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 넓이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보여주기 전에 좀 쉬운 문제들을 위주로 좀 길이에 관한 문제 하나랑 넓이에 관한 문제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푸는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 나가도록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요 235번이라고 써져 있는 이 문제는 자, 요 길이에 대한 문제예요. 자, 길이에 대한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얘들아. 무한등비급수, 자, 등비급수와 도형 통합형 문제는 자, 우리 등비급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지? 자, 등비급수는 자, 언제 수렴을 한다 그랬냐면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첫째 항이 0인 경우에 자, 수렴을 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론 수업을 한 적이 있어. 자, 그런데 등비급수 문제에서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줄 수가 없죠. 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주로 이렇게 자,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합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그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도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 첫째 항과 공비의 값만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터해야 되는 유형이다라는 생각으로 자,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길이에 관한 문제부터 자, 풀어볼 건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자,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요 값이죠. 자, 요 값을 구하래요. 자, P1 선분, 그 다음 P1, P2 선분, 그 다음에 P2, P3 선분. 자, 요거를 계속 더한 값이 얼마냐. 자, 점점점이라는 얘기는 한없이 더한다는 얘기니까 자, 당연히 무한급수 내용이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건데 자, 당연히 여러분들 자, 이 급수에서 자, 얘가 바로 자, 첫 항이 될 거고 그죠? 자, 요게 바로 둘째 항이 될 거야. 둘째 항. 그죠? 자, 첫째 항과 둘째 항만 구하면 첫 번째 항과 공비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구해 볼 건데 자, 요 길이가 지금 첫 번째 항이죠. 자, 요 길이가 첫 번째 항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 요 길이를 구해 볼 거야. 근데 요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요 삼각형 보시면은 자, 요 삼각형 보이죠? 자,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지금 30도니까 자, 당연히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지? 자, 요 각은 60도가 될 거야. 자,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인데 중학교 때 했던 특수각의 삼각비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입니다. 근데 지금 빗변의 길이가 2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길이는 뭐가 될까? 자, 1의 값을 가지게 되겠다라는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어. 그럼 첫째 항은 벌써 구했죠? 첫째 항이 지금 얼마냐면 요 값이 지금 1이구나. 그죠? 요 값이 지금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 P1, P2의 길인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90도고 60도니까 여기 또 30도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색칠하는 요 삼각형도 똑같이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가지는 특수각의 삼각비를 지닌 직각 삼각형이겠구나. 자,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 계산해 보면 여기 길이 2분의 1 될 거고, 자, 요 높이 얼마죠? 높이? 자, 높이는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항도 금방 구했네요. 자, 두 번째 항 길이 얼마냐면 요게 2분의 루트 3이구나. 자, 잘 들어 얘들아. 지금부터가 중요해. 자,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무조건 등비수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항이 1인데 두 번째 항이 2분의 루트 3이라면 공비는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합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계산한 합은,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자, 공비분의 얼마지? 첫째 항 1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아래 2 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자, 2가 되면서, 근데 요거 이제 우리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겠지? 2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으로 계산되는 게 정답이다. 자, 이어서 넓이에 관한 문제를 볼 건데,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하고, 자, 그 A1에 또 내접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2라고 하자. 자, 이와 같이 정삼각형 AN에 내접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N 플러스 1, 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N이 1, 2, 3, 4 이렇게 점점점 가겠죠.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얘들아. AN의 넓이를, 자, 스몰 AN이라고 할 때, 자, 요 세 가지 값을 각각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 얘들아. 일단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려달라 그랬어. 자, 뭐 대충 그려볼게요. 자,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는데, 자, 이 정삼각형의 중심을 선생님이, 자, 이렇게 O라고 한번 해볼게요. O. 자, O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자,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과, 자,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이야. 이미 수원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을 선생님이 강의할 때 한번 다 정리해드렸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무게중심에 관련된 성질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길이들을 많이 구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죠. 자, 지금 이게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야. 자, 따라서 선생님이, 자, 요렇게 한번, 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한번, 자, 그어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자,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자, 여기 길이가 지금 1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는, 자, 지금 무게중심의 역할도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길이비가 2대 1이죠. 2대 1.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자, 2분의 1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전체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자,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겠구나. 자, 또 나왔네요. 1대 2대 루트 3. 자, 여기 60도, 여기 30도. 자, 특수각의 삼각비 또 나왔죠, 여러분들. 자,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일반적으로, 자, 반지름이 A인 원에, 자,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자, 한 변 길이는
루트 3a이다. 자,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적용해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반지름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네. 루트 3 곱하기 1 해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A1의 넓이 구해볼까? 자, A1의 넓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지. 자, A1의 넓이를 문제에서 스몰 A1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구해볼게. 자, 어떻게 되니? 자, 스몰 A1의 넓이. 자, 넓이는 이렇게 구하죠. 여러분들, 한 변 길이가 자, T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4분의 루트 3 t 제곱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그럼 나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4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4분의 3 루트 3이라고 첫 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내접원을 또 이렇게 그리래요. 요 안에다가 삼각형 안에 내접원을 이렇게 갖다가 자, 내접원을 그린 상태에서 그 안에 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삼각형을 또 그려달라고 문제에서 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비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공비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길이비 넓이비를 이용할 건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해주고 넘어가자면, 지금 요 원 있죠? 요 원. 예. 요 원이 이렇게 작은 원으로 줄어드는 비율이나 요 정삼각형이 작은 정삼각형으로 줄어드는 비율은 동일하다. 자, 여러분들이 넓이에 관련된 등비급수 문제에서 자, 나타나는 도형들이 줄어드는 비율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애쓸 필요 없이 뭐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으로 줄어드는 비율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시면 그거를 바로 공비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도형이 줄어드는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으로 줄어드는 비율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게, 얘들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에서 이런 걸 배웠어. 자, 길이비가 a 대 b이면 넓이 b는 a 제곱 대 b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요 반지름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죠. 요 길이가 1이었어요. 그죠? 1이고, 자,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지금 보다시피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길이 b가 얼마냐면 1대 2분의 1입니다. 그죠? 1대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제곱을 해보면 넓이 b는 1대 4분의 1이 돼.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자, 쉽게 얘기하자면 자,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으로 줄어드는 비율이 4분의 1의 비율로 줄어든다. 즉, 요 작은 원의 넓이를 4배를 하면 요 큰 원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비는 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는 4분의 1이 되는구나. 이게 R값이구나 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첫 번째 정삼각형이 두 번째 정삼각형으로 줄어드는 비율도
4분의 1의 비율로 줄어들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미 답이 나왔네요. 첫 번째 항과 공비를 다 찾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항은 이제 공비 곱하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자, 급수의 합은 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자, 첫째 항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원하는 답이, 자, 요게 지금 계산하면 뭐가 4분의 3이죠. 약분이 다 되니까 루트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수능특강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 건데, 예제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3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저 급수의 합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SN, 자, SN과 AN 사이의 관계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수학 1에서 수열 단원 배울 때, 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자, SN 마이너스 SN-1을 해서 우리가 AN을 끄집어낼 수 있고, A1은 자 S1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요식은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하다. 자, 이렇게 배웠던 거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라고 해서 배웠던 내용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론을 사용하셔서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산을 하셔서, 자, 이 계산을 해서 AN식을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SN식은 줬기 때문에 자, 자, 요 위에 써볼게. 자, SN-1식을 써보면, 자, N자리에 N-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2배의 N-1의 세제곱 플러스 6배의 N-1의 제곱 플러스 4배의 N-1. 자, 이렇게 되는 식을, 자, 이제 변변끼리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변변끼리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SN에서 SN-1을, 자, 저 계산을 하시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계산하는 거는, 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계산을 하면, 자, 6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고, 자, 요거는 몇 번째 항부터? 자,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하다. 자,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한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1은 자, S1으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자, 요 식에다가 n자리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2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자, 12라는 값이 나오죠. 12라는 값이 나와.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위에 있는 식에, 자, 요 위에 있는 식에도 한번 1을 대입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여기도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항 번호를 몇 번으로 바꿔도 상관없어. 자, 요거를 2번이 아니라, 자, 둘 다 1을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이다 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 AN분의 1은, 자, AN분의 1은, 자, 6N,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요 지금 구한 일반항을, 자, 요 자리에 갖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식을 전체적으로 다시 써보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이라는 식은 시그마, 자, 6n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니까, 자, 6분의 1은 숫자라서 밖으로 꺼내 주시고, 자, 시그마 성질이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암기하라고 했죠. 자, 요 값은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6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은 6분의 1이 되면서, 정답이, 자, 1번이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 가는데, 자, 두 개의 조건식, 자, 이 첫 번째 조건식이랑 두 번째 조건식, 자, 이용해서 원하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극한값 계산 문제인데, 단순 계산 문제야.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조건식 보시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내용부터 먼저 점검하고 가볼게. 자, 급수가 수렴하면 자, 주어져 있는 요 일반항 부분만 똑 떼서 떼어 볼게요. 이 an 플러스 bn 마이너스 5. 자,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자, 여기 0이 된다라는 명제 우리 배웠죠. 자, 그럼 요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bn의 값이 5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 식으로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부터 챙겨 놓고 갈게. 자, 그리고 문제에서 처음 주어진 요 조건식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요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분모 분자를 가만히 보시면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차수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가만 보니까 분모랑 분자가 모두 1차식이기 때문에 자, 최고차항의 계수비로 수렴하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자, 분모에서 가져올 거는 최고차항에서 1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요 루트 4 가져오시면 되고 요 앞에 1 가져와서 결국 2 플러스 1이 되니까 극한값이 3으로 계산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 산수할 수 있다.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자, 요 값과 자, 요 값을 이용해서 그죠? 정확히는 요 값과 요 값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요 값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자,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가만 보시면 자, 요 값이랑 자, 요 값이랑 선생님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값이랑 요 값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자, 요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런 얘기야. 자, an 플러스 2bn과 자, 2an 플러스 bn을 더한 상태에서 그거 전체를 3분의 1배 하면 원하는 an 플러스 bn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이놈과 이놈의 극한값을 구했기 때문에 자, 여기다 리미트만 취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양변에 리미트만 이렇게 취해주면 원하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는 극한값은 자, 3 더하기 5에다가 자, 3분의 1을 곱하는 꼴이 되니까 원하는 정답은 자, 3분의 8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자, 이제 예제 3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제 등비급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등비급수에 관한 단순 계산 문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이랑 그다음에 자, 요 식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좌변의 식과 요 좌변의 식을 비교했을 때 요 좌변의 식에다가 그죠? 무언가를 곱했죠. 자, 공비 r을 곱한 거죠. 공비 r을 한번 곱하면 자, 지금 요 식이 요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4에서 42로 가는 것도 똑같이 어떤 공비 r을 곱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14에다 얼마를 곱해야 42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14에다가 3을 곱하면 여러분들 42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비가 3이구나 라고 금방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공비를 찾았으니까 우리 이제 첫째 항을 한번 찾아보면 자, 다시 자, 요 첫 번째 식에서 자, 요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제곱이죠. 자, 그게 지금 14인데 선생님이 3을 요 r 자리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a 플러스 9a가 1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값이 10분의 14 그죠? 10분의 14면 5분의 7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나는 공비와
첫 번째 항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자, 요 급수에서 AN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N은 이렇게 되겠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따라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럼 그걸 갖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자, 요 분자에 있는 7과 여기 있는 7이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7이라는 요 식은요. 지금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무한대까지 분자 분모 뒤집히면서 3의 n-1제곱분의 5.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자, 3분의 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첫째 항이 5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급수구나.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답이 2분의 15가 나온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 기출 문제 풀어볼 건데 자, 또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내용 보시면은 자, 급수가 수렴하는데 즉 합이 존재하는데 값이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값은 중요하지 않고요. 값은 중요하지 않고 자, 일단 이 2라는 값이 있다는 얘기는 이 급수가 지금 뭐 한다는 얘기지? 그죠?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일반항 판정법에서 배웠던 첫 번째 명제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급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자, 저 일반항만 떼와서 리미트를 취했을 때 자, 요 극한값이 0이 된다를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자, 2분의 3이 돼야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r 값이 바로 2분의 3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r 값을 주어진 요 r 자리에 분자 분모 이렇게 대입을 갖다 해주시면 자, 대입을 해주시면 자, 식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준식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 자, 2분의 3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자, 이와 같이 주어지면 다 리미트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자, 뭐만 보면 된다? 자, 요것만 보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약분돼서 남는 게 지금 뭐지? 자, 2분의 3의 제곱만 남게 되니까 답이 4분의 9가 되면서 정답은 몇 번? 자, 3번이 됩니다. 라고 해결해 주시면 자, 이제 두 번째 대표 기출 문제인데 자, 등비급수랑 도형 통합형 문제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등비급수 도형 통합형 문제는 자, 첫 번째 항을 자, 어떻게 찾고 공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만 고민하시면 그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급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항은 무엇이냐면 자, 이 문제에서 첫째 항은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다시피 자, 요렇게 색칠되어 있는 자, 요 도형이죠.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 S1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 자, 공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넓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 길이 문제도 있고 넓이 문제도 있다 그랬어. 길이를 계속 무한정 더하는 거랑 넓이를 계속 무한정 더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는데 자, 넓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길이 b를 찾으시고 자, 길이 b를 찾으시고 그 길이 b를 제곱해서 넓이 b만 얻어내면 자, 거기서 공비가 나온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그 순서대로 한번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선생님 문제를 풀려고 해봤는데 지금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은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 많이 받게 돼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자, 요런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온다면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고, 보통 그 해결 방법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그어 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선. 자, 우리 이과들은 기하가, 즉 도형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보조선 긋는 것도 자, 빠르게 잘 그어서 정확하게 푸실 수 있게끔 많은 연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어떤 보조선을 긋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요 두 점을 이렇게 이어 볼 건데, 자, 이렇게 이어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자, 안 보이던 게 뭐냐면, 아,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색, 자, 파란색 삼각형에서 자, 뭘 빼면 되지, 얘들아? 아,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자, 또 한편으로 아, 지금 요 빨간색 부분 넓이는 자, 요 부채꼴에서 자, 요 삼각형, 정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빼주면 되겠다.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한 번에 계산할 수 없게 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 편의상, 자, 이 부분을 A1, 이 부분을 A2 이렇게 나눠서 두 넓이를 더해서 S1 계산하는 걸로 첫째 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 보여줄 건데, 자, 다시 보조선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어 보신 다음에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문제에서 길이를 어떻게 줬냐면, 길이를 자, 여기는 지금 4 루트 3이라고 했죠. 자, 여기는 4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길들도 다 4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4가 되죠. 자, 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요 점에서 자, 요 OB1에 수선의 발을 갖다 이렇게 내려보면 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요 파란색 길이는 자, 2가 되겠죠. 자, 2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A1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자, 4 루트 3 마이너스 자, 부채꼴의 넓이인데 자,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여기가 60도 자,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6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자, 그럼 우리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 갖다 써보시면은 자,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된 값은 자, 마이너스 3분의 4파이가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을 갖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A2 같은 경우에도 아, 지금 내가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자, 부채꼴 넓이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 마찬가지로 2분의 1 r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 r제곱의 세타에서 자, 빼주는데 뭘 빼주냐면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 빼줘야 하잖아. 그죠? 자, 삼각형의 넓이. 자,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빼주게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공식에 따르면 자,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 제곱이기 때문에 자,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 제곱이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 3분의 자, 8파이 마이너스 자, 4루트 3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결국 요 두 값을 더한 게 바로 S1이란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S1이라 함은 자, 더해서 3분의 4파이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첫 번째 항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 공비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데 공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들아, 자, 이 도형이 요 작은 도형으로 축소되는 비율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직각 삼각형이 요 작은 직각 삼각형으로 축소되는 비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넓이 문제에서는
그 문제에 등장하는 그림 속의 모든 도형이 축소되는 비율이 동일해. 그럼 그 중에 가장 쉬운 걸 이용해서 공비를 찾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쉬운 건 바로 이 직각삼각형이죠. 왜냐면 이 길이를 내가 알아. 이게 4루트 3이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 길은 얼마죠? 이 길은 4죠, 여러분들. 그럼 길이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루트 3대 4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3대 1이 바로 길이비가 될 것이고, 자, 요게 길이비입니다. 자, 그러면 넓이 비는, 즉 넓이 비는 제곱을 해보면 3대 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비는 3분의 1이겠구나. 즉 어떤 뜻이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의 3배란 이야기입니다. 즉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도형이 요 도형으로 줄어드는데도 3분의 1의 비율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 끝났죠. 여러분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1 공비분의 첫째 항을 계산하시면 그것이 원하는 등비급수의 합이다. 자, 그래서 산수한 결과물 얼마입니까? 자, 2파이가 정답이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